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 심혈관센터 심장내과 전문의 박중일 원장입니다. 여러분 9월 29일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로 세계 심장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인데요.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관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중심축 역할, 엔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장이 이상 신호를 보낼 때도 많은 분들이 이를 간단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로만 여기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럼증, 부정맥 같은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치명적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가운데 무증상 심근경색의 위험성과 정기검진이 위험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증상 심근경색, Silent Myocardial Infar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의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심장의 근육의 손상이 일어나서 심장 근육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발견될 당시에는 이미 심부전, 심각한 부정맥 같은 그런 합병증이 이미 동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예후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 거죠.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전체 심근경색의 무려 45%가 부증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고 또 위험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기에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 흡연력이 있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심장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아프면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검사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없을수록 오히려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심장 검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검사죠. 혈압,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수치, 여러분의 체중, 허리 둘레를 확인하시고 생활 습관 같은 것을 문진을 통해 알아보는 전반적인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패치를 부착해서 거의 1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이지만 맥이 불규칙한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근육의 산소의 부족을 겪은 흔적, 즉 허혈 신호를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조기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초음파 검사이죠.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의 직접적인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판막 질환이라든지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기능의 이상, 또 심장 주변에 물이 차는 심낭 삼출 같은 질환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상동맥 칼슘 점수와 간상동맥 CT가 되는데요. 간상동맥 칼슘 점수 CT는 실제 조영제를 쓰지 않고 저설량을 통해서 CT를 찍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하고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의 관상동맥 벽에 칼슘이 이렇게 침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칼슘을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상동맥의 칼슘 수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질 가능성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을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조영제를 여러분의 혈관을 통해 넣게 되면 아주 하얗게 보이면서 혈관 안쪽이 실제로 좁아진 것까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관상동맥 칼슘 점수 CT는 석회화는 알 수는 있으나 안에 좁아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영제를 사용한 CT는 혈관 안에 좁아졌는지 아닌지 좀 더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검사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협심증이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좀 제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두 가지 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이 판단해서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일 것이고, 관상동맥 칼슘 점수 CT가 좀 더 일반적인 검진 차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혈압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를 보죠. 수축기 혈압을 여러분이 10 정도만 낮춰도 향후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대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 20%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에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목표치에 맞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습관의 교정과 함께 필요할 경우 반드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지혈증을 관리하셔야 되죠. 그 중에서 특히 LDL 콜레스테롤, 일반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LDL을 수치를 낮추시게 되면 주요 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40%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흡연, 가족력과 같은 이런 추가 위험 인자가 있는 분이라면 LDL 목표치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낮게 낮추셔야 되고, 단순히 수치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내지 마시고 치료 강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맥의 조기 발견, 좀 더 구체적으로 심방세동의 조기 발견입니다. 여러분, 심전도를 우연히 찍다가 심방세동을 진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방세동을 빨리 찾아서 부정맥에 대한 치료, 또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 뇌졸중 위험을 약 6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가 있다거나, 또 간헐적인 두근거림이 발생한다거나 어지럽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잠깐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관상동맥 칼슘 수치 검사나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입니다. 이 관상동맥 칼슘 수치는 누적 위험을 숫자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시작하시는 시점 또는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진을 하셔서 칼슘 스코어링이 0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단기 위험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하실 이유도 없고, 또 증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약을 드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생활습관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백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조금 상관관계를 약간은 의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추가 검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영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장 혈관, 관상동맥의 협착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더라도 약간 있느냐, 심각하냐 판단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영술을 했는데 관상동맥에 협착이 전혀 없다,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관상동맥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관상동맥 조영술은 정확하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상에서 유의미한 협착이 있다고 나온다면은 추가 검사 또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서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중 무증상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성, 또 정기검진이 그 위험을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심혈관센터 박중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